반갑습니다. 아키맨입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실전 매매를 통해 알기 쉽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는 유형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만 하고 매도할 줄 모른다. 두 번째, 차트를 볼 줄 모른다. 세 번째, 주변 사람이 좋다는 종목을 산다. 네 번째, 모의 주식 투자를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실전 투자를 했다. 이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본인이 속하신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단기 투자 매매 기법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먼저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의 기준봉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후에 저항과 지지가 어딘지 중요한 선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과 지지에 해당하는 선들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도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21선,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선, 이 4가지 선이 저항과 지지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목 선정 방법 및 단기 매매 기법 중 기준봉의 중심선을 통한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은 매일매일 나오는 상한가 치는 종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 상한가 치는 종목이 하루에 하나에서 5개 정도 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1000원 이상, 종가가 1000원 이상 되는 종목, 1000원 이하 이제 동전주들은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상패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1000원 이상 되는 종목을 상한가 치는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된 종목을 이용해서 기준봉의 중심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종목이 선정되셨다 하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가MD가 8월 16일 날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쳤습니다. 이날 선정이 되셨다 하시면 이날의 캔들이 이제 봉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력들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터지고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기준봉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 기준봉의 중심선 찾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HTS에 보면은 봉 중심선이라는 도구가 있죠.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3,650원 이렇게 뜨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가가 이 봉 중심선 아래 위로 3호가 내에 터치를 하는지, 이제 아래 위로 3호가는 이제 제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위에서 3호가 이상에서 터치를 하면은 더 내려올 확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래에 3호가가 깨지면은 그 다음날 보통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래 위로 3호가 내에 터치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래 위로 3호가에 터치를 하시면 그날 종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그게 매수 타점이거든요. 눌림목이 왔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5일째 되는 날, 이제 4일째 되는 날은 터치를 못했죠. 3호가 이상이었고요, 저가가.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 중심선 위로 올라탔어요.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봉 중심선 위로 올라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봉 중심선 바로 3호가 내에서 종가가 형성되더라도 밑꼬리가 달려 있으면은 일단은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그 종목도. 근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위로 올라타는 게 더 좋겠죠. 이날 이제 매수를 이제 종가를 하시면은 이제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매수한 날 8월 23일 날 저가 3,630원이겠죠. 이 저가를 장중에 깼을 경우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후 3시 20분에 그 단일호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깨 있다. 그러면 종가에 매도합니다. 손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깨졌을 때는 절대 손절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시 올라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요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시 20분 정도에 단일호가 들어가면쓸 때까지 이제 깨져 있다 하시면 그때는 종가로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5%에서 10% 보시는데 저는 이제 10% 정도 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매매 이제 이후에 포착이 되면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같이 트레이딩을 할 건데 그 10%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 정도를 보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10%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3,695원에 10% 그러면은 4,060원이네요. 4,060원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4일 후에 저번주 금요일날 찍고 내려왔네요. 4,070원까지. 그럼 이제 3일 만에 10%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메가M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손절가는 짧게 보고 위로는 이제 수익은 한 10% 정도 보기 때문에 보통 한 2개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1개 정도에서 커버가 되면서 조금 그래도 수익이 나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 다른 종목을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8월 17일 날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상한가 친 종목인데요. 여기도 이제 봉중힘선을 찾아보겠습니다. 5,197원 봉중힘선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도 4일 정도 후에 이제 포착이 됐죠. 매수 타점이 왔죠. 찍고서 올라갔어요. 위로 보기 좋게 중심선 위로 올라탔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기준봉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세력이 이제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보통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날 세력이 빠졌다고 보이잖아요. 이런 거 무시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은 좀 뭐 다른데 유튜브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뭐 줄으면서 근데 그거는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변칙적인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개미들 털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4일 후에 이제 매수 타점이 왔죠. 그러면 종가에 이제 5,310원에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5,310원에 10%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5,640원이네요. 5,640원. 이틀 만에 이것도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어차피 고점에서 팔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이제 5%만 올라갔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5%를 볼 건지, 3%를 볼 건지, 10%를 볼 건지. 근데 이제 3%, 5% 이하는 보지 마세요. 왜냐면 손절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종목 손절했을 때 한 종목 수익 봐도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이상 목표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종목이 상한가 친 종목이 이 매매 기법에 맞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냥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50%인데 그 다른 이제 기법을 접목시키면은 이제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건 이제 추후에 지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종목 이제 한 가지 종목을 더 예를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 RF 셈입니다. 이 종목은 8월 4일 날 상한가를 쳤네요. 중심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90원이네요. 이 종목이 이제 교육하기 딱 좋네요. 보시면 첫날은 보시면 저가가 4,010원이죠.
그럼 3호가가 안 되네요. 3호가를 못 찍었어요. 근데 둘째 날에 찍었죠. 3,980원에 저가가. 그럼 이제 이날 둘째 날 매수 타점이죠. 그러면 매수 금액은 4,055원이고 손절가는 3,980원이 되겠죠. 3,980원. 근데 그 다음날 3,980원이 깨졌어요. 장중에. 근데 종가에 다시 3,980원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깨졌을 때는 손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완전히 종가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때문에 장중에는 손절하시면 안 된다. 3시 20분 정도에 그 손절 가격이 깨져 있으면 그때 손절을 종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일, 뭐, 3일 정도의 그 목표가 간 것 같죠? 그래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까 매수 가격이 4,050원. 10%니까 4,460원이네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네요. 25%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그럼 매수 가격이 거의 한 30%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점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1선에서 이제 저항받은 종목이네요. 241선이 거의 이 종목은 저항선이네요. 지금 여기 이제 회색이 241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추후로 지속적으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저항 지지선이 어딘지 그때그때 종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3일 만에 수익을 10% 정도를 봤죠. 지금처럼 상한가 치는 종목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하시면은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 하시면은 주린이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좀 소외되신 것이고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태종 이방원이죠. 태에 해당하는 게 태양열, 조는 조선주, 이는 2차전지, 방은 방산주, 요는 원자력입니다. 이 5가지가 순환을 한다고 해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이 지금 5가지 섹터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지금까지 기준봉 중심선을 통한 단기 매매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3가지 방법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차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4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종목을 포착하지 못해서 차후 포착이 되는 대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